근데 원래 방송이 꿈이었어요, 원래는? 어릴 때 진짜 드라마랑 만화 덕후였어요, 사실. 월화수목금 1일 드라마 다 보고 주말에 8시, 9시, 10시 드라마 다 보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드라마 끄는 거였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생 때도 이 드라마를 다 보면 인생이 진짜 망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드라마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건가요? 처음에 어릴 때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능으로 틀었죠. 제 경력도 예능에 완전 치중돼 있고. 경력이 있으셨어요? 아, 네네. 실례지만 어디 있으셨어요? CJ에서 인턴을 짧게 했었고, 네. 그리고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워크맨 만드는 것. 네, 맞아요. 네네. 그 팀에서 제가 인턴이랑 프리랜서랑 해서 1년 반 정도? 인턴이랑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이게 순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턴을 먼저 했고, 네. 인턴 종료된 다음에 더 일하고 싶다 해서 프리랜서로 했고, 그 팀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턴 했던 사람들 중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프리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래 그 대학에서 전공이 좀 방송 관련 쪽이었나요, 그러면? 저는 경영학과 전공했어요. 배운 전공? 네네네.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PD 직무랑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셨나요? 진짜 어려웠어요. 주변에 아무도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처음에는 아랑이라고 다음 카페 중에 언론인 준비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무작정 스터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편집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안 익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어쨌든 공채 시험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도 처음엔 준비를 잘 안 하다가 친구들이랑 개인 채널을 팠었어요. 셋이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 좀 편집 많이 했고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본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를 전공하 따로 준비하신 입장에서 취업을 성공하신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 방송 관련 학과들 있잖아, 신방과나 그런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를 나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과가 상관없다, 취업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상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PD 쪽은. 네, 일단 언론이랑 미디어 쪽 시장이 제 생각에는 정보 비대칭이 되게 심해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풀린 정보가 별로 없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실히 있는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한테 듣다는 네네. 제가 어느 대기업 방송사 면접 준비할 때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신방과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정보가 진짜 이만큼이더라고요. 뭐 기출 나온 거부터 시작해서 뭐 면접할 때 어느 태도로 하는 게 더 좋은지, 이 회사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걸 어쨌든 선배들이 다 알려주니까 거기부터 저랑 격차가 막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되게 뚫으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언론 고시라는 게 사실 정말 고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입사 취업 시장이잖아요. PD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전통적인 방송사는 네. 딱 정해진 시험이 있죠. 언론고시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잖아요. 네. 필기랑 면접이 좀 특수하게 있고 필기에서는 장문을 보죠. 글쓰기 능력을 보고 면접에서는 기획안이랑 순발력 같은 걸 보고 이런 공채 시험이 있고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콘텐츠만 따로 뽑는 방송국이나 그런 회사가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네. 그런 회사는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해봤던 곳은 포트폴리오랑 인사이트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경력 포트폴리오 위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네.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네. 컨텐츠를 기획하는지 네. 어느 곳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한가요? 보통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피드백 받고 학원을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대기업에서 생각하는 필기랑 완전히 다른 게 글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면접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지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콘텐츠 다 보면서 피드백을 쌓아놓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따로 모니터링 스터디라고 해서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주요 방송국 빼고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쪽만 본다면. 유튜브가 많이 크다 보니까 네. 그쪽도 엄청 시장 엄청 커진 만큼 그쵸. 뽑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이제 경쟁률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데 실제로 입사해보신 분의 입장에서 어떤 것 같은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회사가 워낙 다양해서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렵고, 제가 인턴
인턴을 했던 데는 어쨌든 방송국에서 만든 디지털 팀이었거든요. 거기는 인턴 경쟁률이 거의 뭐 100대 1 정도. 그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인턴으로 뽑히질 않았어요, 그 팀은. 그러면 첫 인턴을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인턴을 3번 했는데 네. 처음에는 MBN에서 했고 네. 두 번째는 CJ ENM에서 했고 세 번째는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했는데 이제 MBN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CJ ENM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했어요. 인턴 경쟁률이 세면은 CJEN에 갔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잘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올라가서 붙은 분들을 봤는데 오 진짜 막 너무 학교도 좋고 제가 CJ 했을 때는 네. 인턴으로 10명 올라왔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서연고 다 있고 본인은 어디시죠? 저는 홍대 앞에는 다 막 홍대도 뒤에 있을 학교가 아닌데. 뒤에서 두 번째. 항상 어딜 가나 뭐 면접 준비반을 가든지 인턴을 가든지 거의 뭐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중하위? 근데 그게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블라인드로 다 뽑긴 하거든요. 블라인드로 뽑는 회사가 많죠. 네. 많은데 뽑힌 걸 보면 뽑히는 걸 보면 네. 항상 왜 내가 중하위권일까. 그래서 MBN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연관성이 많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뺐고 거기에서는 제가 뉴스룸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CJ 인턴으로 들어갈 때 그거 부분은 어필이 거의 안 하시는 그 부분은 거의 어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그때는 제가 개인 채널 그때 친구들이랑 셋이서 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영상을 2개인가 올렸을 때 하나가 14만 회가 나왔었거든요. 오, 2개 만에. 네네. 오. 그래서 그냥 그걸로 좀 어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친구랑 팟캐스트도 했었어요. 팟캐스트도 네, 반응이 괜찮았고 이런 거 위주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D 관련된 활동은 아니긴 한데 제가 국제대회 나가서 거기에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네, 그렇다면 PD가 되고 싶으면 특정 뭐 자격증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 오히려 중요하겠네요. 자격증은 거의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한국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있으세요? 있죠. 저 있죠. 근데 그 사실 한국어도 KBS랑 한겨레 말고는 잘 안 보거든요. 노력 대비 이제 상당히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인턴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란 게 필요하나 해서 뽑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 생 신입으로 경험을 쌓려면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경력만 뽑았다는 그 인턴 팀에서는 네. 개인 채널 했던 게 조금 어필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경력이 없다. 포트폴리오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라도 하던지 콘텐츠 값을 길르던가 광고 공모전 같은 데라도 나가보던지 또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있나요? 대외 활동은 사실 거의 안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도 그렇고 제 이후에 들어오신 인턴들도 보면 보통 방송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해봤던지 뭐 영화팀에 있어봤던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인 경험. 네. 제 동기 중에 유명 유튜버도 있었어요. 걔만 유일하게 인턴 경력이 없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근데 걔는 유튜버 채널 자기가 가진 게 엄청나가지고. 근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PD가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늘구멍을 뚫는 느낌인데 다른 직무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공채 안 뜨고 네. 다른 대기업은 갑자기 우수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막 삼성 인적성도 보고 하나생명 면접도 보고 네. 그랬었어요. PD 면접이 뭔가 일반 사격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어떤 걸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달라요. 하나생명이랑 현대홈쇼핑 면접을 봤었거든요. 네. 일단 지원자가 좀 개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좀 또렷해야 되고 이런 게 사기업이랑 차별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PD는 개성이 있어야 네, 되고 네. 개성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성도 되게 나름이잖아요. 그쵸. 진짜 나름이에요. 관심사가 완전 확실하다든지 덕후. 네, 맞아요. 덕후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분에 완전 몰입한 네. 인재들을 게임 덕후라든지 네. 음악 덕후라든지 이런 분들은 게임에 치중돼 있는 채널, 예를 들어 OGN 같은 채널이나 음악, 엠넷 같은 채널 갈 때 완전히 어필되는 거고 예능 채널 할 때는 요리에 완전히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어필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능에도 요리해도 네네. 왜냐하면 예능 쪽에 요리 예능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송사 중에 PD 오디션이라는 걸 보는 회사가 있어요. 1차 면접인데 이름이 PD 오디션. 지금은 바뀌었는데 네. 저 볼 때는 PD 오디션이었거든요. 어. 그거를 볼 때는 사람들이 개성을 뽐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진짜 유명한 일화가 먹방 쪽으로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육점 치마를 입고 칼을 들고 가서 고기를 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면접에서? 네. 스타 개그맨식 그래서 저 면접 볼 때도 제 옆에 계시던 분이 정말 2NE1처럼 거의 무대 의상 같은 그런 걸 하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분 붙었나요? 제 동기 중에 못 뵀는데 아 이제 다른 채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주연이라고 뭐 오셨어요? 아, 저는 되게 평범하게 했는데 저는 제 포폴이랑 제 관심사랑 해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가가지고 발표했어요. 그거를 여러 장을 가져가서 옷은 그냥 복장은 정장 입고 가고. 네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튀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쵸. 사실 그런 분들은 완전 도박이라 진짜 뭐 아니면서 네. 저도 잠시 고민했는데 내가 그 중압감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내가 15분 동안 그런 특수한 옷을 입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자기 와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지. 아, 꼭 물어보죠.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실 그 면접 보는 회사에 맞추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좀 바꾸기도 했죠. 그 개성을 중요시하되 회사에 맞춰야 되는. 네, 왜냐면 캐릭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상파 준비하시는 분들 뭐 생각했을 땐 대체 이 채널 개성이 그럼 뭐지? 이게 진짜 어려우실 수 있어요.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무난한 주제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를 좀 추천해요. 예를 들어 먹방이나 토크쇼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내가 너무 하고 싶고 관심이 많다라고 해야 면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건 우리가 항상 필요한 장르인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모델 막 도슈코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모델쇼 오디션 같은 건 사실 자주 하는 포맷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우리 채널은 그거 5년에 한 번 하는데 얘는 왜 모델 얘기를 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스테디셀러 네 그쵸 그 중에서 하나를 공략해서 어필을 하는 게 저는 좀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 그럼 PD의 취업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기존에는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PD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디지털 콘텐츠 전담 팀을 많이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왓챠 같은 OTT 플랫폼에서 자기들의 자체 제작 팀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러주는 데가 엄청 많아요.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그 팀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 제가 지금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팀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팀은 다 방송국 출신인데 지금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방송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작팀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취업 시장이. 뭐라도 그렇게 시작해야 좀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이직도 그렇죠. 수월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 전담팀이나 OTT에서 운영하는 제작팀 같은 데는 사실 신설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경력을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욱 요즘에는 공채는 좀 정해진 기간까지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 안 됐다 이러면은 좀 경력을 쌓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많은 전국의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시거나 PD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공채가 거의 안 열리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시겠지만 그 막연함 속에서 최대한 구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쯤은 제 옆에서 일을 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